어째서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뭐 너무 특별한 사람은 위험하다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나영규랑 김장우랑 왔다 갔다 하다가 왜 나영규를 선택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너무 특별하다 그거를 아버지랑도 겹쳐놓은 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너무 특별해서 오히려 더 감옥처에서 막 삶을 망쳐버린 자학적으로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있네. 너무 특별한 사람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길로 달아나버린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나는 또 아버지야 아까 대입되잖아요. 나도 김정우 여기서 알지 못하는 세계다 이렇게. 아니죠. 그건 너무 오버해서였죠. 이 문장은 페이크야. 아까가. 그리고 아까 그 김장우랑 그 드라이브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도 그 처음 사랑을 느꼈지만 사랑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순간 오히려 또 반대 뭐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안진진의 선택에 대해서 이거 이제 뭐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김장우 자체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이것도 이제 결심인 거죠. 결심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람의 삶에 동화되는 느낌이 이제 되게 강한 친구란 말이에요. 이 안진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사랑하지만 사랑에 대한 부분들로서 모든 것들을 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렇죠.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멘트는 내가 김장우랑 결혼하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내가 김장우한테 할 것 같다. 비겁한 변명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비겁한 느껴요. 변명이죠. 사실 이 기자에는 경제 논리, 자원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좀 막 약간 이 페이크를 막 어떻게든 쓰는, 어떻게든 내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그러나 다 드러났죠. 비겁한. 이런 결국에는 그 현대 사회에서 많은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할 때 위험한 그건 아닌가. 그- 그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선택한다고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전혀 아닌데. 난 비난 지금 비난하지 형 않습니다. 비난했나 봐요. 그런가요? 어떻게 비난할 수 있어요? 결국엔 돈이야 뭐 이런 식의 그 말을 하잖아요. 김중부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아, 네 그렇네요. 그랬던 거냐? 그 이야기가 지금도 통용이 돼.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경제 논리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제 삶을 이끌어가는데 이 내 배우자의 이제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아까 김정우한테 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사람이었으면 김정우를 선택한다는 당연히 그렇죠. 경제 네, 그런 거에 네, 비례해서.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거죠. 아니, 자기에 맞는 선택인 거니까. 나영규를 택했을 때 그 안진진의 삶이 이모부와 같이 살아가는 이모처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안진진이 자기 적극적인 이 전체적으로 흘러오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모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여기에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형은 그 안진진의 인물을 봐서 형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여기에 작가가 그런 표현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 이 안진진의 선택을 굳이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라. 더 이제 나영규를 통해서 정반 합이 되는 거네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네. 나도 그래. 이
이 사람이 단순히 나연교랑 해갖고 갑갑하게만 살 것 같지는 않고 이모처럼 살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나연교를 잘 좋은 삶을 살것 같긴 합니다. 이 김장우 집에 와가지고 본 이제 현실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을 굳혔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면. 네. 씁쓸하고도 달콤한 입맞춤. 그러니까 이제 씁쓸하다는 게 그 헤어짐을 근데 제목도 이게 암시가 있네. 좋아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느낌인 거죠, 사실은. 자, 그렇게 이제 15장이 그 마무리가 되고 16장 편지.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모의 자살에 대한 내용인 거죠. 이모가 남긴 유서인 편지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모가 자살을 하고 이제 안진진 주인공한테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너가 와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진진이 처음으로 이제 이모의 모습을 보고 이제 슬퍼하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모의 이제 그 편지 내용 중에 언급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핍이라고는 경험하지 못하게 철저히 가로막아 버린 지리멸렬한 삶. 그래서 그만 끝낼까 해. 나는 늘 지루했어. 이런 이제 용어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됐을 때 여유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뭐 여기저기 뭐 안진진의 엄마처럼 그날 먹고 살기 바쁜. 근데 안진진의 이모처럼 살면 어떻게 살 건가요? 저는 되게 좋죠. 얼마나 좋아요. 네.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이모는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요? 근데 이게 나는 아까 얘기한 거를 제가 좀 번복을 하고 싶은데 이모가 죽는 부분이 좀 약하다고 느껴왔거든요. 그렇죠. 뜬금없고 이모가 이거 지루하다가 죽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삶을 안 살아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남의 삶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모의 삶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진진이 이제 이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이모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었다. 삶 대신 죽음을 선택한 것 말고는 내가 알고 있는 이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모 같은 사람이 뿌리 내리며 살기론 이 세상이 너무 얕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안진이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이제 죽음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이모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면은 그 과정에 다른 시도도 해봤고 도망치려다가 잡혔다거나 그 삶에서 현재 삶에서 도망치려다가 좌절당했다거나 뭔가 시도를 해봤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뭔가를 SOS를 보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으면은 더 납득이 가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날 우리 이해하기로는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있으면은 더 그런 것도 못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너무 없던 거는 나는 좀 구성상 미스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전? 여기 두 개의 반전? 반전 때문에 너무 반전의 구성을 위해서
부실하게 했다. 저는 조금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모습이 너무 우습게 이 사람을 그렸어. 여기 이게 뭐야? 지금 결핍이라고는 경험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가로막아버린 지뢰를 나와서 그래서 자살했다? 이러면 이모의 삶을 되게 희화화시켜. 너무 가볍게 이제 만들고 너무 희화시켜 보이는데.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던 게 뭐냐면은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너무 자유로움을 꿈꿨던 사람이고 이모는 이모 나름대로 또 너무 자유로움을 꿈꿨던 사람인데 둘 모두 다 그 이해하기 힘든 상태에서의 이제 갇혀 있음 억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겠다. 뭐 이렇게는 이제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아니면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다 자유롭고 싶어 하긴 하잖아. 그게 이제 매여 있는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뭘 저걸 구속이라고 생각해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큰 구속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모두 자유를 꿈꾸지만 그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회소해 가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자유를 꿈꾸는 것들이 아빠 입장에서도 이모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서 이제 해소가 되지는 않은 그런 느낌? 그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까지 보면 아버지의 그것도 저희 납득이 안 되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이모의 이제 자살 소식이 주가 됐고 자 마지막 이제 17장 제목이 이제 모순입니다. 17장의 제 제목 자체가 모순.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이 되죠. 이제 동생 진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또 어머님은 어머님 나름대로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도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신 그 안진진이라는 작가의 마지막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끝나게 되죠. 안진진이 작가인가요? 안진이라는 주인공의 마지막 결정이 언급이 되죠. 뭐 계속 나왔지만 두 사람 중 이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그 편하게 느꼈던 사람일 수도 있죠. 나영규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거리낌 없이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훨씬 이제 편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도 치환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내가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나영규가. 경제적인 어떤 의지 이런 걸 있지 않나요? 그렇죠. 경제적인 비슷한 의지도 뉘앙스의 있을 표현이 거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김정우와 결혼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한 그것을 나는 나영규에 대해서 구하기로 결심했다. 근데 이것도 좀 그래요. 이제 그 이지라는 게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뭐 공감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꽤 클 텐데 그런 게 이제 부재한 상태에서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로만 익혀지는 그런 문장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나영규를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문장이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겠죠. 1년쯤 전 내가 한 말을 수정한다. 그러니까 처음 1장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1년이 흘러나간 겁니다. 시간 순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 뒤에 바로 이제 양기자 작가님의 이제 작가 노트가 이제 이어지는 형태로서 이제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전체 이제 내용들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탕님께서 중간중간 계속 나오긴 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